자, 이제 31차 웹 개발 수업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번 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포지션에 대한 거를 좀 더 한 번 더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그걸 다뤄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도 좀 풀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태그를 몇 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디의 마진을 먼저 꺼놓고 섹션한테 이런 걸 한번 줘볼게요. 이건 따라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화면 보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던 걸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섹션 안에 div가 4개가 존재하고 있죠. div의 부모로 섹션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섹션한테 보더를 씌웠어요. 이 보더는 뭐였어요? 그죠? 내가 이 보더를 씌우겠다라고 한 이 태그를 태그가 갖고 있는 영역에 외곽선을 입혀주는 그런 스타일 속성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선이 나왔죠. 그러니까 보더 선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왜 선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 외곽선이면은 위아래 왼쪽 오른쪽 해서 총 4개의 선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왜 선이 하나밖에 안 나왔을까요? 그쵸. 일단 높이가 없어서 얘가 늘어나질 못했어요. 그죠? 이게 일단 기본이고, 컨텐츠는, 그러니까 안에 태그는 들어있지만 이 태그들이 컨텐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를 최소한으로 감쌀 만큼의 높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얘가 선이 하나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선은 몇 픽셀짜리 선이에요? 높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는 보더를 10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줬어요. 근데 선이 지금 하나가 나와 있는 상태고, 얘는 이 높이가 10픽셀짜리일까요? 아니면 20픽셀짜리일까요? 네, 얘는 20픽셀이에요. 왜? 이렇게 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똑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이어 붙여진 상태에서 그냥 하나의 선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확히 나눠져 있는 상태고, 위가 10, 아래가 10 해서 얘는 총 20픽셀 두께를 갖고 있는 선이 완성이 된 건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높이를 줘볼게요. 얘는 늘어나죠? 이게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너비는 최대화인데 높이는 최소화니까, 높이는 인라인 블럭이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최소화예요. 그죠? 둘 다 최소화하기 때문에 높이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하나에 붙어있는 선으로 나와 있던 거고, 이제 높이를 가졌으니까 영역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포지션을 사용해서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얘네를 사용해서 이제 막 그 포지셔닝을 해줄 거잖아요. 근데 일단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을 쓰려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그쵸. 일단 유령으로 만들어줘야 사용이 가능하겠죠. POS AB 하면 포지션 앱솔루트가 완성이 되는데, 자, 앱솔루트를 줬더니 너비가 어떻게 됐죠? 최소화됐죠. 얘는 디스플레이가 바뀐 건가요? 아니죠. 얘는 그냥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에요. 섹션의 기본 디스플레이는 블럭이니까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한 적이 딱히 없어요. 이게 지금 기본급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져도 어차피 얘는 블럭이잖아요. 그쵸? 근데 앱솔루트를 줬더니 최소화. 그럼 앱솔루트를 주면 어떻게 된다? 네, 디스플레이랑 상관없이 일단 너비 최소화가 된다. 높이는 어때요? 이거 빼면 어떻게 돼요? 점처럼 바뀌게 돼요. 너비 높이 둘 다 최소화니까 유령이 되는 순간 화면을 기준으로 떠돌아다닐 수 있는 전국구 여행이 가능한 친구가 되지만, 얘가 블럭이든 인라인 블럭이든 그런 거랑 디스플레이랑 상관이 없이 일단 너비 높이는 최소화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블럭의 특징을 잃은 걸까요? 블럭은 블럭이에요. 단 너비 높이만 최소화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얘를 잠깐 빼고,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진 레프트 100픽셀, 마진 라이트 0 줬어요. 얘는 뭐 하는 애죠? 그렇죠.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에서든 왼쪽으로든 어차피 둘 다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왜 자기 자신의 왼쪽을 100만큼 밀겠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밀려 들어간 걸로 이해를 하든 아니면 이렇게 밀어버린 걸로 이해를 하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이 벽을 기준으로 내가 밀었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기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어쨌든 왼쪽에 100픽셀만큼의 여백을 만들어주는 스타일 속성이었는데, 자, 이거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죠. 지금 양쪽 100픽셀 다 잘 먹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너비가 생긴다면 누가 일을 못해요? 그쵸, 오른쪽이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쵸, 셋 중에 누군가 하나는 개성을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위드를 우리가 이걸 안 줬을 때, 위드를 안 줬을 땐 둘 다 일을 잘 했잖아요. 근데 얘를 주게 되면 일단 기본값은 이거였으니까 여기서 개성을 가지게 되는 순간 라이트가 일을 못한다. 그럼 너비를 500을 그대로 쓸 건데 이제 일을 하게 하고 싶어요, 라이트가. 그럼 뭐 해야 돼요? 레프트를 오토로 바꿔줘야겠죠? 이러면 이제 오른쪽에 일을 할 거니까.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이었어요. 그리고 얘를 정렬하기 위해서는 얘네 둘이 다 손을 놔야 된다. 이러면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됐던 상황이었고, 이게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니까 디스플레이 블록일 때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앱솔루트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또 달라지죠.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은 디스플레이를 무시하고 얘를 너비 높이 최소화를 하는 앱솔루트를 줘버리면은 얘는 유령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좀 다르게 움직여요. 그쵸? 만약에 앱솔루트를 줬는데도 얘가 가운데 정렬이 잘 되고 있었다면 우리가 애초에 얘 앱솔루트 유령의 가운데 정렬도 이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일단 이걸 우리가 하나 알아야 돼요. 앱솔루트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얘 빼버리고 높이 줬고 이걸 이렇게 내려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고, 자, 지금은 높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진 탑을 0으로 줬어요. 그리고 마진 바텀을 0으로 줬어요. 지금 누가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화면만 봤을 때 바텀이 일을 못하고 있죠. 바텀이 0에 가서 붙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손을 놓게 하면 얘가 가서 붙을까요? 얘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선으로는,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배우기 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얘를 수평 가운데 정렬을 하는 것까지는 했어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럭이든 블럭이든, 그죠? 인라인 블럭일 때는 뭐 하면 돼요? 부모한테 텍스트 라인 센터 주면 되죠. 얘 글자니까. 얘가 블럭일 때는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둘 다 오토 주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수평 가운데 정렬을 했는데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수직 가운데 정렬을 해보려고 했더니 얘가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못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얘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는 수평 가운데 정렬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냥 얼추 이런 식으로 밀어서 픽셀을 맞춰가면 대충 한 350 정도 하면 맞겠네요. 좀 더? 380? 이런 식으로는 어거지로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맞아진 거예요. 우리 화면이 이렇게만 쭈그라들어도 이미 얘기가 끝나버린 거죠.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제대로 정렬이 된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HTML에 포지션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사실 수직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배웠고 그걸 좀 더 활용을 하면, 활용할 때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배워야 될 게 있지만 그걸 잘 섞어서 활용을 하면 우리는 수평, 수직, 가운데 정렬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것도 떼버리죠 그냥. 자, 일단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것도 했었던 거긴 한데 한 번만 더 제대로 잡고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앱솔루트를 주고 나서 바텀 0을 줬더니 얘가 어디 왔어요? 아래에 붙었죠. 이거 잘 안 보이시죠? 네, 여기에 붙어 있어요 지금. 얘가 아래에 와서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탑 0을 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봐. 만약에 여기다가 탑 0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세로로 선이 생기겠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자, 얘는 제가 아까 표현을 바닥에 와서 붙었다 라고 했어요. 바닥에 와서 붙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앱솔루트라고 해서 유령으로 이런 섹션이 갖고 있는 영역, 지금 현재 영역이 없는데 이렇게 점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점을 바텀에다 갖다 놨어요. 지금 다른 거 안 정해놨고 바텀 0만 줬죠. 그랬더니 얘가 바닥에 와서 탁 붙었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탑 0을 주게 되면 얘는 바닥에도 붙어있는 거고 탑에도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닥으로 이동시킨다, 바닥으로부터 0만큼 이동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쫄라맨 같은 거 그려서 보여드리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바텀 0을 줬다,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쫄라맨이 있었다고 한다면 얘가 이 발끝 부분이 이 바닥에 와서 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붙었냐, 일단 바텀 0만 줬을 때 쫄라맨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 붙어 있어요. 바닥에. 난 지금 땅에 서 있어, 땅에 붙어 있어 했는데 탑 0을 줘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그림이 좀 괴이해지겠지만 머리가 여기 붙은 거고요, 발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었다라는 개념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라이트 0 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오른쪽 가서 붙는 거예요, 선이. 아까 쫄라맨 머리 붙어있고 다리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있었죠. 얘가 오른쪽에 가서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대충 이렇게 그려서 이쪽 팔이 여기 붙어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로 떠다니고 있는 유령인데 여기서 레프트 0까지 주게 되면 이제 머리, 발, 양팔까지 다 붙은 거죠. 그래서 사방으로 다 늘어나 있는 거예요. 약간 루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루피, 고무인간. 네. 그래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붙어버리는 거죠. 내 몸을 늘려서. 그게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나중에 우리가 이제 메뉴 만들고 할 때 앱솔루트 해놓고 이걸로 위치 다 잡아줄 거거든요. 얘로 잡을 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넓이를 500만큼 줘볼게요. 자, 누가 일을 못하고 있어요? 라이트가 일을 못하고 있죠. 이거 설명드릴 때 마질 레프트 라이트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너비랑 레프트 라이트 동시에 개성을 부리면 누군가 하나는 손해를 본다. 지금 라이트가 일을 못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얘를 레프트 라이트 둘 다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토. 이게 이제 위드의 기본 값이었잖아요. 오토. 이렇게 해주면 개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손을 놨으니까 레프트 라이트 둘 다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얘가 개성을 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라이트가 일을 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레프트가 개성을 버려야겠죠. 오토. 이런 식으로. 자, 똑같습니다. 마질 레프트 라이트랑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얘는 얘 빼자. 빼고. 지금 너비에 관한 건 했고, 높이에 관한 거
자, 높이가 생겼죠. 너비는 제가 뺐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레프트랑 라이트도 꺼버려가지고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 자, 이 상태에서 누가 일을 못하고 있어요? 바텀이 일을 못하고 있죠. 자,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높이가 개성을 버리면 탑과 바텀이 둘 다 일을 하겠죠. 그쵸? 근데 높이가 개성을 가진 상태에서 바텀이 일을 하게 하고 싶어요. 뭐 하면 돼요? 이것도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바텀을 만약에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되면 좋겠는데 안 돼요 얘는. 그러니까 높이에 대한 거는 이렇게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높이가 지정된 상태로, 이건 200픽셀이잖아요 이 상태로 그냥 위에 와서 붙어버렸죠. 자, 이거는 이제 이걸 뭐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면 구성을 할 때 탑과 레프트가 우선순위를 가진다까지는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프트랑 라이트 이런 거는 너비랑 뭐 개성 따져가며 얘가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조건 하에 그냥 위에 가서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진 바텀 오토 줬을 때도 안 됐던 거고, 지금 여기서 탑 바텀 오토 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화면 기준으로 위에 가서 붙어 있어야 되는 애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방식도 안 된다. 그럼 이제 이거를 가운데 정렬하는 걸 배울 건데,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건 알았으니까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이것부터 한번 해보죠. div 이렇게 합시다. 팀형, 레프트형, 라이트 50,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것도 했었죠? 너비 높이 따로 안 주고 이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만 사용해서 크기를, 영역을 잡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럼 얘를 가지고서, 아니다, 얘는 이렇게 주죠. 좀 애매한데?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한테 얘를 좀만 줄이고 마저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국가를 제가 뭐 하려는지 대충 보이시나요? 이걸 빼자. 이걸 빼고 이렇게 합시다. 4, 3, 2,
색깔을 뭘로 하지? 뭐 이렇게. 아우 눈이 아픈 것 같은데 일단 해보죠. 자 지금 우리가 div 4개한테 각각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을 주고요. 다 앱솔루트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공통으로 앱솔루트예요. 그리고 보더가 씌워져 있는 상태고 각각 첫 번째 자식은 탑0, 레프트0, 라이트 50, 바텀 50 색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박스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것만 딱 보고 이 스타일 속성 아예 안 봤다고 했을 때, 이거 못 봤다고 했을 때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누구한테 어떤 백그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건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얘 몇째예요? 얘 막내죠. 막내란 얘기는 어디갔어? 얘겠죠? 그럼 순서대로 넷째, 셋째, 둘째, 첫째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따로 Z인덱스 같은 이제 위로 올라와라 라고 하는 거를 주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 뒤에 만들어진 애가 화면과 가장 가까운 상태일 거니까. 그쵸? 근데 이걸 막 이해하려고 막 외우고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자 여러분들 도화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봅시다. 아 이게 비율이구나. 아니다 이거 말고. 자 네, 이렇게 생겨먹은 도화지가, 빈 도화지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어떠한 네모를 하나 그렸대요. 그 네모 위에다가 다른 네모를 또 그렸대요. 그 위에다가 또 그렸대요. 이러면 늦게 그린 애가 당연히 화면에 위에 보일 거잖아요. 스케치 그 도화지 안에 내가 마지막에 그린 애가 가장 많이 보일 거잖아요.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늦게 쓰인 태그가 당연히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간단하죠? 이건 쉬운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인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얘를 위로 올리고 싶다, 가장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됐어요? 네, 얘는 둘째니까 둘째를 찾아가서 Z 인덱스를 얼마를 줘야 돼요? 1만 줘도 올라오겠죠? 왜냐면 나머지들은 다 0일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0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똑같이 0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Z 인덱스의 값이 똑같을 때 가장 늦게 만들어진 애들이 가장 위로 올라온다. 이 개념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얘는 상대적인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초록색이 맨 위로 올라왔는데 이 색깔 브라운이라고 해놓은데 이게 지금 브라운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브라운으로 써놨어요. 이 브라운이라는 색깔이 초록색 위로 다시 올라오게 하고 싶대요. 그럼 몇만 주면 돼요? 최소?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은근히 헷갈린 부분인데 Z인덱스를 1을 주면 당연히 올라와요. 당연히 올라오는데 얘는 1만 줘도 올라오겠죠. 1만 줘도 올라오겠죠. 왜냐면 같은 값이잖아요. 같은 값인데 얘가 늦게 만들어진 애죠. 그럼 얘를 굳이 1을 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1만 줘도 같아지기만 해도 얘는 위로 올라올 거니까. 그쵸?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노란색을 맨 위로 꺼내고 싶다. 노란색한테 몇 줘야 돼요? 노란색한테는 이제 2를 줘야 되죠. 왜냐? 브라운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늦게 태어난 애가 1을 갖고 있을 거니까. 얘는 이제 1만 주면 초록색 위로는 올라와도 브라운 위로는 못 올라오니까 얘를 맨 위로 꺼내고 싶다? 2를 줘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럼 여기서 다시 보라색을 맨 위로 꺼내고 싶다. 그럼 최소 얼마를 줘야 돼요? 여기선 3이죠. 왜냐면 보라색한테 2가 들어가 버리면 보세요. 노란색 위로는 못 올라올 거잖아요. 초록색은 이겨 먹겠지만 노란색은 못 이겨 먹어요. 왜? 노란색이 나보다 늦게 만들어진 애니까. 그래서 이때는 최소 3을 줘야 노란색 위로 올라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제가 이 상태에서 초록색을 맨 위로 꺼낼 때 최소는 3만 줘도 돼요. 3만 줘도 어차피 올라올 거예요. 그죠? 노란색은 2였고 3을 주면 노란색보다 커질 거고 브라운보다 커질 건데 얘랑 똑같아도 초록색이 위로 올라올 거니까 이건 이런데, 자 얘를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일단 똑같이 올라왔죠. 이거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보라색을 한번 해볼까요? 얘를
다시 초록색 위로 꺼낼 거다 라고 하면 이제 얘한테는 최소 얼마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죠? 지금 여기 초록색한테 들어가 있는 얘보다 1은 커야지 위로 나올 거잖아요. 응? 퍼플 1 7 2 8 3 7 6 7 6 이거 이제 막혔구나. 옛날에는 이런 숫자들 다 됐거든요. 너무 크니까 이제 안 되나 보네요.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만 했다 라고 하면 또 먹었네. 이렇다고 한다면 최소 얘보다는 1이라도 커야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린 거 있어요. 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화면에 맨 위에 올라오게 할 거야 라고 하면 Z인덱스를 그냥 999 같은 거 박아 놓는다고 했었죠. 이런 거 박아놓고 하기도 하고, 저도 실제로 실무를 하다가 이제 화면 구성을 디자인을 해서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어떤 버튼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면 이 버튼이 화면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덮어 씌워져서 내려가요. 답답해가지고 얘한테 그냥 9999 박아버렸어요. 어차피 이 버튼은 다른 애가 덮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9999 박아놓고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좀 맞춰주고 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둬도 되고 맞춰줘도 되고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Z인덱스를 줄 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인라인 CSS 기억나시나요? 스타일 속성을 태그에 직접 주는 거. 그쵸? 이제 우리가 만약에 화면 구성을 할 때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가 무슨 일이 있어도 화면 맨 위로 올라와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콕 집는 방법이 CSS에서 있어요. 있는데 이미 콕 집어서 스타일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걔를 찾아서 여기다가 Z인덱스라고 하는 옵션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보다 그냥 이 태그에다가 넣어주면 편하잖아요. 얘를 막 찾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자, 한번 해보죠. 1번에 있는 얘를 잘라내게 하고, 얘는 그럼 이제 다시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 상태인데 난 1번에 있는 거를 무조건 맨 위로 꺼낼 거야. 여기다가 스타일 이렇게 주면 얘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Z인덱스는 들어갔을 거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인라인 CSS랑 우리가 이렇게 스타일 시트로 속성을 주는 이거랑 우선순위를 봤을 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높아요. 우선순위가 얘가 이겨요. 인라인 CSS 얘는 태그한테 직접 붙어있는 거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스타일리스트였죠. 얘는 스타일리스트가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주면은 배우한테 직접 야 이거 네가 꾸며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와서 날 꾸며주지 않고 내가 나를 스스로 꾸미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Z인덱스를 주고 1로 줬다. 이게 먹었다면, 이게 이겼다면 얘 내려가야 맞아요. 안 내려가죠. 근데 얘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겹치는 속성에 한해서. 그쵸? 자, 요 정도 내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가운데 장면하는 부분 안 가면서 주시고. 네, 그거는 아직 안 한 거 맞습니다. 네, 그건 지금 할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조금씩 할 건데, 일단은 이거 Z인덱스 다 빼고 이것도 빼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섹션한테 넓이 500, 높이 500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도더를 하나 씌워볼까요? 도더 픽셀 솔리드 블루. 그리고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 섹션을 영역을 잡고 있는 보더가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죠? 그쵸, 이 유령들 아래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유령들이 얘보다 커서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만약에 맨 위로 올라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네, 이것도 Z인덱스 주면 올라와요.
근데 얘는 좀 다른 개념이네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올라오긴 하는데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 올라올 텐데 그냥. 다 지웠잖아. 오케이.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적절한 사례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 밑에 숨어있는 거는 이 유령들이 가리고 있어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마진탑 같은 거 놓고 밀어보면은 잘 있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영역을 잡고 있는 섹션이 잘 있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를 줬다. 그러면 이제 이 유령들이 이 집 안에 가둬져서 화면 기준으로 사이즈를 잡고 있던 애들이 집 기준으로 사이즈가 바뀌면서 이 안에 숨죠. 그쵸? 이제 이 안을 어거지로 밀어내지 않는 이상 벗어나지 않아요. 그쵸? 마이너스 음수로 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벗어나지 않는 상태가 된 건데, 얘를 앱솔루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이걸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얘를 릴레이티브로 다시 해놓고 제가 이 밑에다가 로렘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로렘이 어디 만들어졌죠? 밑에 만들어졌죠. 섹션 영역 밑에. 지금 여기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옆으로 올라오고 있지 못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네, 섹션 디스플레이 블록이니까. 한 줄 혼자 써야 되니까. 얘는 내려가야지 맞잖아요. 못 올라오잖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앱솔루트로 바꾸면 무시가 됐죠. 자, 이 로렘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이 앱솔루트로 바뀐 이 섹션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얘가 인지를 했다면 겹치는 게 안 되니까 밑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얘가 앱솔루트. 자, 이 섹션 파란 색깔 네모 영역은요, 유령의 집이죠. 일단 이 유령들을 가뒀으니까 유령의 집인데, 이거면서 또 뭐예요? 유령인 거죠. 우리가 어제 저번 주에 수업할 때 보여드렸던 포지션 속성 정리 그 내용에 보시면 앱솔루트 쪽은 유령 그리고 유령의 집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을 하나 잡아놓고 그 안에서 이런 유령들을 만들어서 꾸몄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릴레이티브를 쓸 거고요. 일반적인 상태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둔 이 집을 여기다 옮겨야 된대요. 이 집 자체를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된대요. 만약에 그럼 얘가 릴레이티브면 안 되잖아요. 일단 유령이 돼야 뭐 탑 레프트 바텀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길 텐데, 우리 지금 릴레이티브인 상태에서는 뭐 탑 레프트 먹긴 먹겠지만 이런 거 뭔가 제대로 안 돼요. 지금 탑 50%가 들어갔는데 지금 안 밀었잖아요, 위에서. 그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얘가 앱솔루트가 되면 얘는 이제 탑 50%, 레프트 50%가 먹은 상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어떠한 그 자식들의 내용을, 컨텐츠를 감싸고 있는 부모 자체가 어딘가 위치를 바꿔야 될 때, 이동을 해야 될 때, 포지션을 잡아줘야 될 때, 그때는 앱솔루트로 만들어낸 유령들을 또 앱솔루트로 가둬서 부모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아예 하고 아예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하는 게 낫겠네. 자, 지금 보세요. 펜이 이거 잘 보이세요? 여기 있으면 보일까요? 괜찮으세요 이거? 그럼 이 색깔로 할게요. 얘가 너무 크니까 좀만 줄여놓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파란 색깔 네모는 섹션이죠. 이 섹션을 위로 탑에서 50%, 그러니까 위로 50%만큼, 그리고 왼쪽에서 50%만큼 밀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위랑 왼쪽에서 50%씩 밀었으면 화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반을 밀었으니까. 근데 얘는 좀 그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진 않죠. 얘가 줄어들어도 이 상태는 유지를 해요. 아직 너비가 있구나. 이거를 일단 이렇게.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얘를 이렇게 파란 색깔 네모를 봤을 때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요. 정 가운데라면 대충 한 요정도 위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른쪽 대각선 우하 편향되어 있죠.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가 50%만큼 이동시킨 그 점은 이동시킨 그 위치는 얘를 기준이에요. 얘 섹션을 갖다가 위치를 시켰기 때문에 섹션의 영역 안쪽 시작하는 이 꼭지점,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아주 말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뭐 대충 정 가운데다 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 위에서부터 50%만큼 중간, 레프트 왼쪽에서 50%만큼 중간, 이 점을 잘 위치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림들, 화면에 그려지는 우리의 영역들은 보통 왼쪽 위에 꼭지점에서 시작을 했으면 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형태들이니까, 그죠? 이 네모도 여기가 기준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그래서 우하 편향이 되어 있는 건데, 얘를 그러면 정가운데에 위치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 볼게요. 이 파란색 네모를 왼쪽으로 이동 좀 시키고 오른쪽으로 이동 좀 시키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왼쪽 대각선 위로 살짝 올려주면, 끄집어 올려주면 얘가 여기 와서 서겠죠. 이거예요. 우리가 수직 가운데 정렬을 하는 방법. 얘를 50%씩 밀어 놓고요, 다시 왼쪽으로 조금, 대각선 위로 조금 옮겨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300픽셀이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이에요 왜냐면 보더는 외곽에 씌워져 있는 선이지 안에 영역을 잡고 있는 두께는 아니에요. 그럼 지금 보더는 몇 들어가 있어요? 10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320인 거죠. 그럼 얘를 정확하게 가운데 정리를 해주려면 우리는 왼쪽으로 160만큼, 위로 160만큼 옮겨줘야 돼요. 만약에 이 픽셀이 없다 라고 하면은 150만큼씩 하면 되겠죠. 픽셀까지 있는 상태로 이 픽셀도 완벽하게 가운데 정렬이 되게끔, 이 외곽선도 같이 포함해서 가운데 정렬이 되게끔 하려면 이 픽셀 두께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160, 위로 160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자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XY 좌표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Z 인덱스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Z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쵸? 여기서는 이제 왼쪽 위 이렇게만 움직이면 되니까 Z는 뺄 거예요. 빼는데, 자 제가 이제 하나를 여기다 적을 겁니다. 적었을 때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잘 파악을 해보세요. 자, 얘는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됐죠. 얘는 정렬이 됐어요. 제가 여기다 쓴 건 뭐냐면,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가 지금 섹션 태그를 골라놨잖아요. 얘를 변형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크기를 키우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 스케일 1.5가 들어가 있는데 얘 빠지면 아까 우리가 지정해놨던 원래 크기, 이걸 그대로 1.5배 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궁금하시면 W3 스쿨스 가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다가 제가
translate x라고 하는 속성값을 줬어요. 얘는 x 좌표를 움직이겠다 한 겁니다. 얼만큼? 마이너스 160 픽셀만큼. 자, 그리고 하나 더 줬죠. 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쉼표 들어가면 안 먹어요. 쉼표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띄어쓰기입니다, 이거. 여기서 띄어쓰기로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자, translate y도 줬어요. 얼만큼? 마이너스 160만큼. 그랬더니 정렬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수직 정렬이 된 거예요. 된 건데, 자, 우리 XY 좌표가 우리가 알고 있는 XY 좌표는 이거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게 양의 방향이잖아요, 이렇게가. 근데 X한테 마이너스 줬대요. 우하 편향 이러고 있던 애였으니까 이쪽으로 보낸 것까지는 오케이. 마이너스 맞죠? Y는 위로 보내야 되는데 마이너스네요.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화면을 구성하는 이런 HTML과 CSS를 활용할 때 우리가 알던 XY 좌표랑 Y의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던 얘를 이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왼쪽으로 이동할 때 X는 음의 방향 맞고요, Y도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음의 방향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렇게 잡고 계셔야 됩니다. 위로 이동시킬 거니까 Y 좌표를 플러스 해야지 라고 하면, 얘를 빼버리면 얘는 더 아래로 내려가요. 위아래의 개념이 반대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이걸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이것까지 같이 줘줬구나.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 보낼 때는 마이너스를 줘야 된다. 자, 근데 보세요, 시간이 좀 오버가 되고 있는데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정렬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 사이즈가 바뀌었대요. 이거 정렬된 거예요. 뭐 크게 어긋나진 않았어요. 얼추 맞는데 정렬은 안 된 거죠. 지금 저 엄밀히 따지면 화면의 정 가운데에 얘가 위치해야 되는데 여기랑 여기는 대충 봐도 다르잖아요. 여기도 달라요, 실제로. 다른데 우리 육안에 막 큰 차이가 안 나는 거고, 얘를 더 키워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얘는 정렬된 거예요? 아니죠. 이게 왜 안 된 거예요? 우리가 픽셀로 지정해서 옮겨놨기 때문에, 만약에 사이즈가 바뀌어버리면 바뀐 거대로 계산 또 하고, 지금 500이니까 이거 10픽셀 10픽셀 해서 520일 거고, 그럼 이거 정확하게 해주려면 260픽셀만큼 옮겨야 되고, 그럼 이것도 바꿔줘야 되고 그러죠. 이런 거 귀찮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픽셀이 아니라 퍼센트를 쓸 수가 있어요. 이러면 얘가 작아지든 커지든 어차피 퍼센트 기준이니까 X좌표를 마이너스 50%만큼, 이때 이 50%는 얘가 갖고 있는 너비의 50%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이러면 수평 수직 정렬까지 완료가 된 거고요.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쭉 해보시면 되는데, 위에 있는 이 예제 만들기 제가 지금 열어드리고 있는 얘는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쭉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돼요. 따라해 보시면 되고, 처음부터 여기 4-4 만들기 6까지 쭉 따라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풀어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먹은 애예요. 근데 이것도 소개를 좀 드리자면, 자, 화면이 줄어들 때 같이 줄어들고 있죠? 화면이 줄어들어도 같이 줄어든다라는 건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활용해 보면은 일단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너비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알 수 있어요. 너비가 지정되어 있으면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얘는 그 너비를 가져야만 하니까 잘리면서 스크롤이 생겨요. 넘어가면서 이 작아진 화면에 못 담기니까 작아지면서 스크롤이 생기는 게 정상인데, 얘는 그렇지 않죠. 같이 줄어들고 있고요.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줄어들고 있죠. 그쵸? 이런 걸 보고 보통 이제 반응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상식으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쭉 따라해 보시고, 이제 중요하게 풀어봐야 될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다 따라해서
생각하면서 잘 따라 하시면 요것도 문제없이 할 수 있어요. 힌트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이 문제까지 풀어보는 걸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일단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뭐 10분까지 쉬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어차피 시간 좀 더 드릴 거니까 쉬는 시간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쉬셔도 되고 어쨌든 10분부터는 다시 이거 하고 계신 걸로 하겠습니다.